나 이제 은퇴했는데 매일 뭐 하고 지내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한 평생 일과 가족을 위해 달려온 우리에게 노년기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겨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42%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38%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의 장기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4.5년 더 길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한 수에서는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취미 생활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취미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건강과 인지기능 향상,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까지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지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취미는 걷기와 자연 관찰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특별한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낮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19% 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하면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걷기에 자연 관찰이라는 요소를 더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취미가 됩니다. 우리 동네 71세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무기력함을 느끼던 박할아버지는 어느 날 집 근처 공원에서 새들의 지저귀에 문득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새 소리를 녹음해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해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점점 새에 관심이 생겨 매일 산책하며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년 만에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 100종 이상을 식별할 수 있는 동네 새 박사가 되셨습니다. 새를 관찰하려면 조용히 걸으면서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상하는 효과도 있더군요. 요즘은 스트레스도 줄고 혈압약 용량도 줄었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걷기와 자연 관찰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관찰의 대상은 새뿐만이 아닙니다. 계절별 야생화, 나무, 구름, 별자리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편안한 신발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뿐입니다. 시작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집 주변 공원이나 산책로를 정해보세요. 매일 같은 곳을 걸어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마음에 드는 자연물을 사진 찍고 필요하다면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점차 관심이 깊어지면 같은 취미를 가진 동아리에 가입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많은 지역에 자연 관찰 모임이나 걷기 모임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아보세요. 삶의 한 수가 드리는 특별한 팁은
걷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걸은 코스, 발견한 것들, 그날의 기분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돌아볼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뇌 활동을 촉진시켜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계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니까요. 걷기와 자연 관찰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집 주변 자연을 관찰하며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공예 활동입니다. 도예, 자수, 가죽공예, 종이접기, 뜨개질 등 손을 사용하는 다양한 공예는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손을 활발히 사용하는 공예 활동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있으며 정교한 손동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 향상과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예 활동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요? 비싼 재료나 도구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종이공예 수업에 참여했어요. 신문지, 광고지, 포장지 같은 집에 있는 재료들로 바구니, 장식품을 만들었죠.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 선물도 직접 만들어서 줍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작품이라며 자랑한다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김할머니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이용 공예로는 자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늘과 실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법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연히 자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던 자수에 호기심이 생겨 한번 해봤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더군요. 바늘과 실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묘한 성취감을 줍니다. 요즘은 손수건이나 티셔츠에 작은 자수를 놓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어요. 종이접기도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공예입니다. 신문, 광고지, 포장지 등 집에 있는 종이로도 충분히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예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강좌를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본 기법을 배워보세요. 초보자를 위한 무료 튜토리얼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집에 있는 재료부터 활용해 보세요. 미리 비싼 재료나 도구를 구입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들로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한 수가 드리는 특별한 팁은 재활용 공예입니다. 페트병, 유리병, 상자, 천 조각 등 버리려던 물건들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약하며 창의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입니다. 또한 작은 공예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함께 배우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손끝으로 만든 작품 하나하나에는 나의 이야기와 시간이 담깁니다. 그 어떤 비싼 물건보다 값진 것이 바로 내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공예 활동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만큼 만족감을 주는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취미이면서 뇌 건강과 감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음악치료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5% 더 느리고 우울증 발생률도 28% 더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노래 부르기는 폐 기능 강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력 증진 등 신체적 효과도 뛰어납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아내의 권유로 동네 노인대학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노래를 잘 못해서 부끄러웠지만 다른 단원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노래 실력도 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매주 화요일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요양원에서 공연도 했는데 청중들이 박수 쳐주는 모습에 너무 행복했어요. 박 할아버지처럼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감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 부르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음악 활동입니다. 집에서 혼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는 노래교실이나 합창단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기 쉬운 악기로는 오카리나,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기본적인 연주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초보자를 위한 무료 악기 강좌가 많이 있어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라 부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나 악기 강좌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중에는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를 도와주는 무료 앱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삶의 한 수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팁은 음악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맞는 노래를 선택해 부르고 간단히 그날의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보면 음악과 함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진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들으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노래 한 곡이면 외로움도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지요.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는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서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향상,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매일 불러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텃밭 가꾸기와 화초 키우기입니다. 작은 베란다나 창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이 취미는 심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원예치료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화분을 가꾸는 활동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감소하고 혈압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책임감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원예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약 3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나 화초 키우기의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보람과 기쁨을 준다는 점입니다. 씨앗 몇 개나 작은 모종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68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퇴직 후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조금씩 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으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요즘은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심어 자급자족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최할머니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채소나 허브를 키울 수 있습니다. 텃밭이 없다면 창가에서 키울 수 있는 방울토마토, 상추, 바질, 파, 쪽파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또한 꽃이나 관엽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스투디오, 알로에, 산세베리아 등의 식물들은 실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 키우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우기 쉬운 실내 식물로는 스투디오, 산세베리아, 아이비, 팔손이 등이 있습니다. 베란다 텃밭 초보자에게는 상추, 쪽파, 방울토마토, 고추 등이 적합합니다. 흙과 화분은 근처 꽃집이나 홈센터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지역 농협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때로는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필요한 도구도 간단합니다. 작은 모종삽, 분무기, 가위 정도면 충분합니다. 삶의 한 수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팁은 새싹 채소 키우기입니다. 새싹 채소는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고 일주일 이내에 수확이 가능해 성취감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무순, 브로콜리 싹, 알팔파 등은 키우기 쉬우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새싹 채소입니다. 또 다른 팁은 마음에 맞는 이웃과 식물 모종이나 씨앗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일은 인생과 비슷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주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지요. 텃밭 가꾸기와 화초 키우기는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서 심신의 안정과 성취감,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까지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5번째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연세대학교 예술치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31% 낮고 자아 존중감은 27%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는 세밀한 손동작을 통해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색감과 구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림 그리기의 진정한 가치는 완성된 작품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표현에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어르신 수채화 교실이 열린다기에 호기심에 참여했죠. 처음엔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해 창피했지만 선생님이 잘 그리는 것보다 즐겁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계속 그렸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자랑한다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할머니처럼 그림 그리기는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2배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무료 평생 교육과 온라인 강좌는 돈 걱정 없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6번째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흔히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행복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3%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7% 낮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생의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불을 쌓아주는 특별한 취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할머니 74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할머니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재미에 빠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살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지역 도서관의 책 읽어주기, 복지관의 말벗 봉사, 학교의 교통안전지도, 병원의 안내 도우미, 지역 축제의 자원봉사자 등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또한 요리를 좋아한다면 무료급식소에서,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좋아한다면 미수가 모자, 뜨기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역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센터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병원, 학교, 도서관 등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한 수가 드리는 특별한 조언은 멘토링 봉사활동입니다. 평생 쌓아온 직업 경험이나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멘토링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게 재평가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월 1회 정도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는 2손으로 행복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한 손으로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받아오니까요. 봉사활동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삶의 의미를 되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풍요로운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취미는 무료 평생교육과 온라인 강좌를 활용한 배움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지속한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더 느렸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37% 더 높았습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1세 정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려고 동네 복지관에 갔다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만 배웠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영어 공부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에게 제가 먼저 새로운 앱을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정할아버지처럼 작은 배움에서 시작해 점차 관심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무료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악기, 미술, 요리 등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강좌도 풍부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C, 유튜브의 교육 채널, EBS 평생교육 등에서 양질의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문화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도 인문학 강좌, 독서, 토론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삶의 한 수가 드리는 특별한 조언은 배움 일정표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기적으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수요일은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 금요일은 온라인으로 외국어 공부 등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2배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무료 평생교육과 온라인 강좌는 돈 걱정 없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취미 생활 7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취미 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특히 걷기나 텃밭 가꾸기처럼 신체 활동이 필요한 취미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걷기를 할 때는 교통이 안전한 곳에서, 텃밭 활동을 할 때는 무리한 자세나 동작을 피하는 등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강박적으로 되지 마세요. 취미는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잠시 쉬거나 다른 취미를 탐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남이 좋다고 해서 또는 유행이라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취미를 골고루 경험해 보세요. 신체 활동, 창의적 활동,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취미를 균형 있게 즐기면 더욱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하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취미 생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걷기와 자연 관찰, 책 읽기와 도서관 활용, 글쓰기와 일기, 텃밭 가꾸기와 화초 키우기, 무료 평생교육과 온라인 강좌, 봉사활동, 그리고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취미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들입니다. 노년기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생의 과정입니다. 일본의 한 10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항상 내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한 가지 취미를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걷기, 독서, 글쓰기, 텃밭 가꾸기, 배움, 봉사, 음악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들지 않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행복과 만족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삶의 한 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취미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